반갑습니다. 서로입니다. 자, 오늘도 너노코리아 그랑콜레오스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랑콜레오스 같은 경우는 논란을 차지하고도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10월도 판매 순위 10위권에 안착한 데 성공했습니다. 정확히는 9위로 5,385대를 판매한 데 성공했어요. 이 수치는 너노코리아에게는 상당히 의미있는 수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라인업이 QM6밖에 없는 상황에서 심려를 기울인 신차이고 회사의 미래를 책임져 할 모델을 보니까 많은 공을 들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다행히 신차 효과는 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잘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뽑아보자면 저는 하이브리드가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0월까지의 판매량은 전량 하이브리드입니다. 이 말은 가솔린이 더 저렴하다고 해도 사람들은 하이브리드만을 선호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2리터 가솔린은 11월부터 판매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11월 달 판매도 잘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판매량 10위권을 안착을 했다는 것인데 그럼 더 대단한 거 아닌가요? 세상의 절대적인 강자인 소렌토의 경우 하이브리드 9월 기준 5,000대가 살짝 못 미치는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타페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판매가 4,000대를 살짝 웃도는 수준입니다. 자, 이렇게 비교하면 와닿으실 겁니다. 너노코리아 그랑콜레오스는 하이브리드 단위 파워트레인은 무려 3,900대를 판매한 것인데요. 산타페 하이브리드와 비교해도 판매량 차이는 200대가 채 안 됩니다. 현대 기아의 점유율의 인장감을 불러넣기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신차가 없었던 너노코리아는 성적이 지금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또 하나 생각나는 친구가 하나 있죠. 바로 KGM의 액티언입니다. 너노코리아 그랑콜레오스와 같은 시기에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액티언 같은 경우는 9월, 10월 평균 1,500대 가량을 판매하는데 그쳤습니다. 액티언도 많이 보이긴 하는데 오히려 많이 팔리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건 KGM의 사정이 넉넉지 못해서 파워트레인 열시한 것도 있겠지만 하이브리드의 부재가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노코리아는 그랑콜레오스를 하이브리드부터 출시했기 때문에 인기가 많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상당히 좋은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보통은 하이브리드를 나중에 출시하는 전략을 펼쳤는데 너노코리아에서 그렇게 했다면 그랑콜레오스는 묻혔을 겁니다. 주요가 바로 소렌토로 이동했겠죠. 그래서 저는 그랑콜레오스가 액티언을 이긴 가장 큰 이유로 하이브리드를 뽑아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격이 마냥 저렴하지는 않은 것 같고 언뜻 보면 경제 모델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은 갖출 수 있는 가격이라는 생각인데요. 일단 상품성이 좋기 때문에 가격이 동급 경쟁 모델과 비슷해도 달릴 수 있는 것이죠. 굳이 저렴하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입니다. 실내 역시 완전히 새로운 것이 장점입니다. 현대 기아에 견줄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죠. 예전에는 현대 기아가 다른 회사를 따라가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그림이 달라졌습니다. 현대 기아를 기준으로 만든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너노는 차를 만든 지 오래된 회사이다 보니 아무래도 더 앞서 나가려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조수석 디스플레이가 가장 대표적인 예시 같은데 그랑콜레오스를 볼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대중 브랜드에서는 최초로 선보이는 기능입니다. 파노라마까지는 많이 하지만 조수석 디스플레이는 벤츠에서도 이 클래스를 산다 해도 가장 성향이 트림을 사야만 있는 기능입니다. 그만큼 고급 옵션이라는 것인데 이걸 넣었으니 일단 옵션을 중요하시는 한국 시장에서는 어필이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 액티언은 트렌드를 따라가는 데 거쳤습니다. 이게 안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현재 KGM이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했다고 보면 되는데 하필이면 그랑콜레오스가 심각하게 잘 나와서 액티언이 빛을 못 보는 것이죠. 너노코리아 그랑콜레오스 이테크 하이브리드 재원입니다. 다 좋습니다. 하이브리드에서 연비 좋고 출력 좋고 다 좋은데
조금 아쉬운 점이 변속기가 좀 특이합니다. 자동 3단. 이 자동 3단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시승기를 찾아보면 대부분 좋게 평가하시고 지금 나오는 다단 변속기다가 크게 밀리는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직접 타봐야지 어떤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달로 보면 도심에서는 최대 75% 전기 모드로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만큼 전기 모드를 적극적으로 쓰기 때문에 변속기의 단수를 줄여서 나온 것인가 싶기는 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3단까지 극적으로 줄 수 있다는 것이 좀 신기할 뿐입니다. 기술력은 확실히 좋은 회사 같은데 QM6는 될지 한번 타고 싶네요. QM6 하는 거는 정말 다른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르노코리아 그랑코르스 오너 평가입니다. 변속기에 대한 지적이 없는 것을 보아서는 주행성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다들 만족하시면서 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의 견적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굳이 옵션을 넣지 않고 기본 트리밍 테크노에서 끝내겠습니다. 기본이라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있고 통풍 있고 12.3인치 클러스터와 10.3인치 디스플레이 팀에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더할 것이 없죠. 동성석 디스플레이에 150만원은 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넣어도 여친도 없거든요. 눈물 흘리며 지갑이 살았네요. 4,000원 들어 끌 수 있는데요. 이 정도면 산타페 소렌토랑은 충분히 경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격까지 보고 나니 액티어는 그랑 꼴레오스만 경쟁하면 안 되고 투싼 스포티지와 경쟁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괜히 지금 나서 한급의 차량과 비교 당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생각한 그랑 콜러스 영상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좋은 상품수가 우수한 가격 인기를 끄는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그 인기 앞으로 계속 이어나가길 바라며 자,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